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택화역 세 번째 시간, 전체로는 9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택화역 초구와 구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초구에 있어서 그 가죽끈으로 꽉 묶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초창기인데 무엇을 묶으신가에 대한 실체적 해석은 없습니다. 사람을 묶을 건지 마음을 묶을 건지 물질을 묶을 건지 이 시점을 어떻게 할 건지는 여전히 이제 또 해석을 해야죠. 그 다음에 구위에서는 기를 하루 만에라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환의 시점,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학설이 있었던 점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9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흥정려 혁언삼치 유부. 93은 나아가면 흉하고 마음을 올바르게 해도 위태로우니 백성의 개혁의 말이 여러 번 이루어지면 믿음이 있으리라. 상왈 혁언삼치 우하지. 개혁의 말이 이루어지니 또 어찌 행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3의 해석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견해 대립이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황태현 교수님은 혁명 전야의 상황, 즉 아직 그 민심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냐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정흥정려는 변혁의 공세를 취해도 흉하고 보수적으로 꼼짝하지 않채 제자리를 지켜도 위태로우니 이러하지도 저러하지도 못하는 상황임. 즉 혁명 전하의 과도기적 상황과 여론 추이를 고려한 이 시점을 잘 판단해야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이는 혁명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93은 화계의 제일 끝이죠. 상계의 진입 직전이고, 그리고 B견에는 혁명은 이미 기일, 구위에서 이미 성취를 했기 때문에 그 혁명이 이루어 난 다음에 저항 세력에 대해서 정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잔존 위험을 제거하는 수준에서 처리를 해야지 그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처리하면은 안 된다, 이런 의미로서 혁명 후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다사는 정벌을 하면 흉할 것이다. 일을 맡아 처리함에 위태로울 것이다. 개혁의 세 차례 말이 있을 것이니 신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위치상으로 보면은 정의는 그 택화역의 세 번째 효는 93은 이렇게 양강의 바른 자리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취가 그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아까 위에서도 봤지, 이미 혁명이 성취했는가 아니면 개혁의 논의가 세 번째 이루어지는 상황의 성숙을 이야기하는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혁명이 성취되었으면은 우화지의 또다시 나아갈 필요가 없죠. 여기서 지는 나아가다인데,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개혁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자 처음에 앞에 나온 정은 나아감을 의미하고 그 뒤에 있는 정은 바르다의 의미가 있는데, 나아가면 흉하고 뭐 정려 위험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이것은 그 원형 이정에 있어서 정은 그 추나 추동 겨울의 의미, 참고 견디며 후일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겨울은 봄을 위한 과정이죠. 과감하게 떨어져야 다시 봄이 오듯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원형이정의 정, 겨울의 정. 이렇게 그 93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점을 쳤다고 판단하면은 어찌 보면 점을 쳐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의존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점을 치지 않고도 93의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행동할까, 점을 치지 않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적 지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주역의 두 기능 중에 점서를 해서 묻는 기능도 있지만, 내가 수신, 치명, 전략적 판단, 행동 지침을
얻는 거죠. 그렇게 이런 행동적 지침은 주역을 이렇게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점을 치지 않아도 자유롭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혁은 삼치어는 오늘날의 여론전이죠. 그러니까 혁명을 할 때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 사이에 여론전이 매우 치열하듯이 여기도 혁은 삼치라는 말로 혁명의 말이 3번 이루어졌느냐 직전이냐 이런 식으로 학설 대립이 있으면서 여론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놀랍죠. 그 다음 구사 읽어보겠습니다. 회망, 유부, 계명길, 뉘우침이 없으니 믿음이 있으면 명을 고쳐서 길하니라. 상활, 계명지길, 신지야, 명을 고쳐도 길한 것은 뜻을 얻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구사는 이제 상계에 진입하는 거죠. 하계의 끝에서 상계에 진입하는데, 여기서 뉘우침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또는 없어지다고 하는데, 이때 어떠한 뉘우침이 없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개혁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올바르지 않았던 것이 없어진다는 말인지, 이미 개혁이 적절한 명분과 목적을 얻었기 때문에 입치에 합당하였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말인지 견해 대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명을 새롭게 바꾼다고 하는데, 이 명은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지, 이 명이 길한 것은 맞는데 그 명의 실체적 내용,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견해 대립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무엇인가는 또 공부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회망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죠. 혁명적 대의를 위해서 살생을 하는 경우, 즉 목적 혁명은 정당하지만 그 수단은 질서의 파괴가 있고 혼돈이 생길 수 있죠. 이 혼돈, 수단이 얼마나 정당할 수 있는가, 즉 목적이 정당하면은 수단은 어느 정도 합리화되는가에 대해서 기존의 혁명들은 수단이 폭력, 무질서, 교란, 그다음에 어지러움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수인을 할 것인가 논란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촛불혁명은 평화적 시위로서 대전환을 마련한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예였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다산의 설명인데, 기존의 교과서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다음, 다산은 구삼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정벌에 나서면 흉할 것, 정흥정려 혁언삼치 유부, 상활 혁언삼치 우하지일, 정벌에 나서면 흉할 것이다. 일을 맡아 처리하면, 다산 선생님은 정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맡아 처리함에 위태로움이 있을 것이다. 계획의 이 세 차례 논의되어 성취되었으니 신뢰가 있을 것이다. 상활, 개혁이 세 차례 논의되어 성취되었으니 백성들이 또한 어디로 가겠는가. 이미 개혁이 되었단 말이죠. 메이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물상으로 보겠습니다. 계속 많이 물어보시는데 효변하고 추위, 물상 효변 추위를 왜 자꾸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효변과 추위를 함으로써 기존에 나오는 물상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서 해석에 대해서 정확성을 높이는 거죠. 자, 정흉 부분을 보겠습니다. 나아가면 흉하다가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최초에 택화혁입니다. 화는 금이죠. 화는 이고 금은 상대방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화가 금을 이기죠. 극하죠. 극. 근데
효변을 하게 되면은 삼강이 음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목이 되죠. 뇌,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여전히 금이죠. 그럼 내가 지죠. 그러니까 나아가면은 흉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전체가 택화역 본계죠. 본계가 이렇게 지괴로 변했는데 이 지괴의 모계는 그 천지비로 나왔죠. 이렇게 추이를 한 거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 본계가 지괴로 변했고 이 지괴의 모계는 이렇게 추이 나아갔다 해서 이렇게 물상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본계가 지괴로 변해도 그 파성의 원칙, 그 본 성질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예,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거는 계속 설명하다 보면은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저도 한 1년 동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 1년 동안 이걸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같이 저와 그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보시면서 나아가시면 될 것입니다. 정려, 나아가면은 일을 맡아 처리하면은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 여기에 여기가 택화역 본계죠. 본계의 3효가 바뀌어서 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 지계는 천지비라는 지계의 목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유가 1이 제일 밑에 있는 게 6으로 가는 거죠. 요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추이를 했죠. 그러니까 1이 6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감은 이렇게 대감이 형성되는 거죠. 감, 큰 감. 감은 노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곡고 발음, 사이에 강건함을 유지하고 있어 곡고 바르지만 이 상계가 태죠. 여기 그러니까 내 수가 돼 가지고 여전히 태음이 강을 타고 있어 여전히 위태롭다. 그래서 여기에 일을 맡아 처리하여도 위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혁언 삼치는 그 혁명의 말이 3번 이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말이 3번 이루어졌다는데 그 말은 어디서 물상을 찾아내느냐 보면은 여기 이제 본계죠. 지계고 이게 이제 지계의 모계죠. 그래서 최초에 여기 손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말이 한 번 있었죠. 일단 한 번 말을 했죠. 그 다음에 태도 말씀 언어라고 이야기했죠. 손은 위에서 내리는 명령, 그 다음에 태는 아래서 그냥 말을 하는 거, 무당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2번 있었죠. 한 번,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간에서 이제 말한 바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다산 선생님은 혁언 삼치, 혁명의 말이 3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취를 이미 메이드 됐다고 이제 다산 선생님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왜 이렇게 3번 정도 하느냐, 3번에 걸친 논의를 통해서 계획이 이루어진데 대표적인 법령의 계획은 계획의 중대사인이 3차례 거쳐 논의를 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유부는 믿음이 있다죠. 믿음이 있다는 택하여 본계에서 2와 5가 서로 양과 음으로서 호응을 하고 이 리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효변이 돼도 2와 5가 여전히 호응을 하고 리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은 이미 간에서 개혁이 종결됐으니 또 백성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구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구사는 회망, 유부계명 길, 상활, 계명 직일 신지야, 개혁한 것이 이미 이치에 합당하니 후회함이 일이 없을 것이며 믿음이 있을 것이다. 명예 개혁되어 길할 것이다. 상활, 명이 개혁되어 길하니 사람들은
그 계획의 진정한 뜻을 믿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사의 회망이 어디서 나오는지, 회망은 그림으로 치면 변한 게 없다, 그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게 택화혁이죠. 이 본계죠. 본계의 목에 그 천산둔에 썼죠. 천산둔 1이 6번으로 갔는데, 근데 기존에 여기서 이 큰 동그라미 손이죠. 손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게로 변해가지고 수화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손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여기서 있던 손이 결국에는 여기 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이거는 본계와 지게의 그 변화 과정을 좀 더 상실해 보면 택화혁이 상호계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상괴 하니까 천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하계 하면은 풍이 되죠. 이렇게 천풍구가 되죠. 상호계는 왜 인정하냐? 저번에 말씀드린 해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상호계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상호계에 4번이 변하니까 중풍손, 중풍손이 되는 거죠. 이 지게의 목에는 다시 풍택중부에서 왔습니다. 풍택중부에서 이렇게 3번이 일본으로 왔는데 손이 유지되는 거죠. 손이 있는데 이 손은 여전히 예전에 있던 대손이 여전히 여기서 유지되니까 회망, 변한 게 없다. 그 다음에 믿음은 여기 아까 대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유지된다 해가지고 믿음이 그대로 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명을 바꾸니, 이 부분도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최초의 자, 여기 보면 택화혁이죠. 혁이 구사가 이렇게 효변을 해서 수화 기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지괴는 이 지괴의 모회 지천태로 왔죠. 그래서 곤의 신하가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죠. 예소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건이 사라지죠. 건이 사라지고 곤의 이제 이게 단절대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곤의 신하가 이렇게 안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군주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제 바로 잡히는데, 바로 잡힌다는 의미는 이 건이 사라진다. 신하가 이제 득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명령도 사라지고, 그러면은 건의 임금이, 자, 여기 보면은 건의 임금이 사라지고 곤의 신하가 침투하는데, 이게 과연 신하가 왕을 폐위할 수 있는가? 지금은 혁명의 시기죠. 탕무혁명 시기에도 신하가 임금을 바꿀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일개 필부를 바꾸는 것은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는 본계의 천산둔이 일본에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 본계가 변하면은 이제 수화 기제가 되는데, 여기서 감은 의지 가지고 니는데 뜻을 믿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9.3과 9.4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마지막 남은 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